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장세가 어떤 뭐 강세장이건 약세장이건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주목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내수 관련주입니다. 특히 식음료와 유통주는 뭐 대표적인 내수 관련주로 갈 수 있는데요. 오늘 신한투자증권 조상훈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식음료주라는 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주가 진폭이 덜한 편이죠. 그러니까 어떤 장세가 확실히 방향을 잡았을 때는 뭐 IT주라든지 뭐 반도체 이렇게 뛰는데 좀 뒤늦게 가고 떨어질 땐 또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이런 거라고 보면 되죠.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자, 그 식음료, 음식료 업종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거, 전통적인 대장주는 농심인데 최근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실적 좀 살펴주시죠. 네. 사실은 2분기 때는 이제 국내 법인이 적자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어닝 쇼크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뭐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좀 더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다만 3분기 때는 이 낮아진 눈높이를 충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호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해외 모두 판매량이 증가했고 이 가격 인상 효과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2분기 때는 좀 판관비를 집중해서 썼던 부분들이 3분기 때는 오히려 비용 감소로 좀 이어지면서 오히려 좀 비용도 축소되는 그래서 판매량 증가, 가격 인상 거기에 비용 감소까지 좀 이어졌다. 그래서 이제 호실적을 좀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농심하면 라면이고 라면하면 농심 뭐 어디 대명사처럼 돼 있는데 최근에 점유율이 소폭이나마 좀 하락한 게 좀 걸립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뭐 2분기 때도 그랬고 3분기 때도 그랬고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2분기는 뭐 전통적으로 좀 라면 시장이 비수기인데다가 이 농심이 좀 그 비주력 인 이 계절면 저희가 보통 뭐 냉면이라든지 볶음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농심이 좀 취약한 분기이다 보니까 2분기에는 좀 소폭 하락한 부분도 있었고요. 3분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년 3분기 때 신라면 볶음면이라고 하는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 어떤 실적의 기저가 굉장히 좀 높아졌었고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이제 가격 인상을 조금 더 먼저 하다 보니까 그 효과도 좀 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4분기 때부터는 아무래도 이 라면 산업이 다시 성수기로 좀 진입을 하고 농심이 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국물 라면 위주의 시기가 좀 돌아오기 때문에 점유율은 다시 좀 상승 반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올해는 뭐 각종 거시 변수로 인해 가지고 곡물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 압박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언제쯤 숨통이 좀 트일까요? 글쎄요, 이게 굉장히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올해 이 곡물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공급의 감소 측면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공급이 감소했었던 부분 때문이었었는데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를 본다면 7월 말부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이 곡물 수출 협정이 좀 재개가 되면서 7월 말부터는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수출이 좀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9월, 10월 우크라이나에서 다른 지역으로 수출한 그런 물량들을 좀 살펴보면 작년 9월, 10월과 거의 좀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출량은 이미 좀 평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뭐 기상이변 같은 경우가 여전히 좀 부담 요인이기는 합니다. 이 남미 쪽 작황이 어려울 것이다. 또 라니냐가 올 것이다. 이러한 좀 우려들이 많지만 단순히 좀 우려 요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그 부분이 곡물 가격에 좀 미치는 영향은 이제는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4분기 그리고 1분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기업들의 이 원가 부담은 점차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농심의 목표 주가를 8% 이상 상향 조정했던데요. 향후 주가 흐름에서 구체적으로 기대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 회사가 과거에는 이 가격 인상을 한 4, 5년 주기로 해왔죠.
근데 이제 작년에 가격 인상 그리고 올해 가격 인상 2년 연속으로 이제 이 가격 인상을 실시를 했는데 이 가격 인상에 따른 이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인상 효과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좀 목표 주가를 이 상향하게 된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해외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고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해외는 이 수요가 굉장히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국내보다는 이 가격 인상을 조금 더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초반에 이 출시 초기에 유통 채널에 좀 진입하기 위한 이런 비용들이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판관비에 대해서도 좀 부담 요인이 덜해지지 않은가.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희의 예상보다는 이 이익 증가 효과가 좀 크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농심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환경이 좀 개선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음식료 분야에서 가장 매출이 큰 것이 CJ 제일제당 아니겠습니까? 3분기 실적 각 부문별로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제일제당은 뭐 크게 뭐 식품 사업 그리고 뭐 바이오 사업, 생물 자원 사업 그리고 이 대한통운을 비롯한 유통 물류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한통운을 제외한 이 그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사업부가 뭐 전 사업부가 사실 양호했습니다. 뭐 식품 국내외에서 판매량이라든지 가격 인상 효과가 좀 이 동시에 좀 작용을 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곡물 가격에 따른 시황의 변동성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높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실적 기저를 뚫고 또 이렇게 증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외에도 이 생물자원 같은 사업도 굉장히 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주가는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기대치가 조금 올라갔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조금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분 때문에 컨센을 소폭 하회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영업 상황이라든지 환경은 양호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한경에서 유통부장을 할 때 이 CJ 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무슨 바이오입니까? 그랬더니 뭐 인체 그 바이오 관련 사업은 아니고 곡물 생장이라든지 이런 뭐 라이신 같은 그 물질을 만들어낸 뭐 이런 거라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지금은 아주 이게 성과를 내는 거가 봅니다. 이 CJ 제일제당의 바이오 곡물 사료 부문 부상은 작년부터 확실히 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어떤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 바이오 혹은 뭐 생물자원 산업은 아무래도 이제 이 곡물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이 아미노산 방금 말씀하신 뭐 라이신, 메치오닌 이런 그 이 좀 아미노산 시황과 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은 이 중국에서 돼지에 대한 사육도 수가 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사료용 아미노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했었고 거기에 이제 곡물 가격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제품의 판가까지도 굉장히 좀 높아지는 이런 좀 그 선순환이 좀 기대가 네. 됐었죠. 그래서 이제 뭐 매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바이오 사업에 대한 실적은 이번 분기가 끝이다, 혹은 이번 분기가 마지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지속적으로 좀 호실적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이 되면 지금 이제 곡물 가격이 서서히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사실은 작년 그리고 올해 보였던 것처럼 엄청난 증익을 저희가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과거에는 사실 특정 뭐 라이신, 메치온 이런 특정 제품 몇 개에만 좀 실적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시황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대규모 흑자 혹은 시황이 안 좋을 때는 대규모 적자가 나는 이런 변동성이 좀 큰 사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고수익성의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셜티 제품들 이런 그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를 통해서 이 시황의 변동과는 좀 무관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조금 마련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최근에 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뭐 식품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 이런 차원의 좀 그 회사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저희가 좀 성장성에 집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CJ 제일제당의 투자 의견하고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는 약 53만 원 정도로 지금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부별이 좀 굉장히 좀 다르고 각기 다른 사업부에 좀 다른 이 어떤 그 사업 가치를 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별로 좀 다른 이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서 가치 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좀 뭐 내년에도 호실적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음식료 업종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하이트 진로인데 3분기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3분기 매출은 굉장히 좋았었던 반면에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좀 증가를 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증가한 부분 대비해서 이 영업이익에 대한 이 부분이 좀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매출 증가 효과는 3분기에 좀 리오프닝이 집중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주류의 판매량이 늘었던 부분, 그리고 2월, 3월에 각각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을 통해서 가격 인상 효과까지 좀 적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 성장의 가격 인상, 그리고 해외 법인 수출까지 굉장히 좀 양호하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다만 이 좀 예상치 못했었던 비용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서 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운송비가 좀 증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 외에도 이 좋았던 이 상황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판 촉비를 일부 좀 늘린 부분들도 좀 비용 증가로 좀 직결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매출이 꾸준한데 또 각종 비용이 늘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상쇄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앞서 말씀하신 그 뭐 파업으로 인한 어떤 물류비라든지 이런 거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좀 일회성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뭐 물류 차질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뉴스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번 분기 그리고 이제 아마 뭐 4분기 이제 이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회성 비용들이 좀 제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매출은 뭐 지속적으로 지금의 성장성을 좀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비용 투입은 오히려 내년에는 저희가 좀 기저 효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저 효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하이트 진로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어떻습니까? 네,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도 저는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 뭐 목표 주가는 이제 38,000원으로 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피어들 대비해서는 한 뭐 30% 가량의 디스카운트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이트 진로는 뭐 국내에서는 굉장히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사업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글로벌 맥주 혹은 뭐 증류주, 와인 회사들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이 어떤 그 해외 쪽에 대한 그 익스포저가 거의 없는 상황이 임에 좀 그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글로벌 이 어떤 그 주류 회사들과의 이 밸류에이션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은 물론 이제 국내에서의 점유율 상승도 있겠지만, 얼마나 이제 해외 수출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지, 최근에는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미국 지역에 과일 소주가 굉장히 좀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 소주가 굉장히 좀 잘 팔리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 관련주들이 전부 다 내수주라고만 저는 기억을 했는데 이제는 뭐 해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또 수출 측면도 함께 봐야겠군요. 자, 그다음에 지난주에 끝났죠. 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아주 드라마틱한 경기가 벌어졌는데요. 거기서 이 SSG가 우승을 했습니다. SSG 하면 또 이 이마트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하이트 진로와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일회성 비용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승을 한 만큼 실적과 주가가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이제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본업인 별도에서는 뭐 할인점이라든지 저희가 알고 있는 트레이더스 같은 이 별도 기준은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도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워낙 전년에 높은 기저를 뚫고 선방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단에서 수많은 자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와중에 자회사로 편입된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3분기에 그 캐리백 이벤트를 하면서 좀 일시적으로
보상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용이 한 358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제외한다면 그나마 좀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그런 좀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프라인 유통 매장 상당히 좀 고전하는 곳들이 많죠. 뭐 백화점을 제외하고 백화점과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고전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SSG닷컴, 쓱닷컴이라고 하는 SSG닷컴과 G마켓이 통합 유료 멤버십을 출범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거 주가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5월에 출시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좀 계속 뭐 사업이 안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분기에도 그렇고 3분기에도 그렇고 뭐 초기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이 두 사업 간의 시너지에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전에 뭐 쓱닷컴, G마켓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멤버십을 하고 따로 영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 매스 고객을 위주로 좀 무차별적인 이 좀 쿠폰이라든지 이런 프로모션 활동을 하면서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통합을 하고 이 유료 멤버십을 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확실한 충성 고객을 타겟으로 이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저는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단순히 프로모션 비용, 전체적인 프로모션 비용의 축소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이 충성 고객이라고 하는 점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활성 고객의 증가, 그래서 이 부분이 매출로 좀 증대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온오프라인은 뭐 쌍칼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마트 목표 주가는 약간 내렸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뭐 이 온라인 사업 쪽이 조금 그 더디게 손익 개선이 조금 나타나는 부분도 있었고 비용이 조금 증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는 단순히 이제 본업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자회사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이 유통 산업이 굉장히 좀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소비 경기 침체에 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좀 하락한 점을 좀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각 종목별로 짚어봤는데요. 사실 올 한 해 음식료 쪽은 곡물 가격에 울고 웃었던 그런 한 해가 되지 않나 싶은데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뭐 곡물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고 이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제품 가격 인상을 했죠. 이 제품 가격 인상한 효과 그리고 이 곡물 가격은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조금씩은 이제 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마진 스프레드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과거 10년 전,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에도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왔었고 그 이후에 좀 급격한 곡물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가격 인상을 대부분 업체들이 실시했고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이후에 곡물 가격이 좀 급격한 하락을 맞이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를 했었던 이 과거 10년 전의 사이클을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여전히 좀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과거처럼 좀 무의미한 점유율 경쟁이라든지 비용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산업에서도 이 경쟁 완화가 지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좀 전반적인 산업의 환경이 음식료 업종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음식료 업종 내년에도 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 종목을 고르실 때 사실 이제 올해 이 곡물 가격의 상승 때문에 뭐 우승 기업들도 많지만 뭐 좀 눈물을 흘린 기업들도 많았죠. 특히나 이제 상반기 때 이 곡물 가격의 상승 때문에 매출 원가에서 이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었던 회사들이 사실 상반기에 실적과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반대로 곡물 가격이 하향되기 시작하는 지금부터는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을 저희가 이제 농심하고 오리온으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기업에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인플레는 좀 둔화되지만 또 경기 침체라는 또 이 것이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업종 내년 전망이 좀 어둡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어떻게 내년엔 좀 어떻게 반전의 기회가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좀
참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전반적인 이 매크로 환경들을 보면 사실은 내년에 소비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시그널만 계속 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은 전례 없이 좀 나타나고 있고 금리 상승도 급격하고 여기에다가 자산 가치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실질 구매력이 좀 감소하는 그래서 이제 이 유통 같은 경우도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10년도에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소비가 침체됐었던 사이클이 좀 재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소비의 양극화가 좀 극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좀 품목뿐만이 아니라 채널에서도 이런 양극화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전체적인 소비는 침체가 되지만 이 소비의 양극단에 위치한 업체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결국 유통업종도 뭐 내년에는 이제 소비의 양극화라 그러면은 백화점이나 편의점 이쪽으로 좀 주목을 해서 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지금까지 음식료 업종과 유통업종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 조상원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